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탄소중립 전략그룹장 장세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3 탈탄소 환경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수소환원 제체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또 기업과 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경영 이념, 그다음에 탄소 중립 로드맵,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1968년도에 저희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까지 지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조강 4,300만 톤, 전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전 세계 6위 제철소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철소가 단일 제철소는 1위가 광양 제철소고요. 그리고 2위가 1,500만 톤 하고 있는 포항 제철소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제철소입니다. 저희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에서 전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를 갖다 매년 뽑고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기업 시민 이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받고 그리고 공정과 공생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이제 같이 노력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느낌 가지고 저희가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전 세계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탄소 중립 선언을 다른 정부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030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평판과 관련돼서는 기후 변화 대책에 갖다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평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투자 기관에서 보면은 저희가 매년 투자자들하고 이제 IR을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 분기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갖다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2050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선언을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 분기 매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체크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탄소 배출 1위 기업이 자랑스럽게 포스코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만드는 철강의 한 50%는 결국 저희가 직접 수출도 하지만 이 조선, 자동차, 중공업 같은 형태로 해서 수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철강인데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가 철 제품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톤당 1톤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보시면은 철강은 한 2.0톤쯤 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탄소 섬유, 마그네슘에 비해서 훨씬 적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철강 자체는 자석에도 잘 붙기 때문에 이 재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제품으로만 보면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철강이 워낙 강도도 좋고 성용성이 좋고 또 여러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으니까 절대 배출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강에서 도대체 어디서 탄소가 배출이 되느냐를 좀 보시면요. 이 자연계에 좋지 않은 철은 이 철광석, 광석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Fe하고 O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O를 갖다가 떼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 코크스, 석탄을 집어넣습니까? C를 집어넣죠. C를 집어넣어서 FeO에서 O를 떼내니까 CO2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광석에서 철을 만드는, 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데는 CO2가 발생한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 철강업에서는 CO2 발생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로에서 스크랩으로 만드는 철은 탄소 발생량이 좀 적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보시면은 고로에서 만드는 것은 철강 1톤당 탄소 발생량이 한 2톤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에서 만들게 되는 그 철은 철 1톤당 발생하는 CO2 양이 한 0.5톤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전기로에서 쓰게 되는 스크랩은 결국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철광석, 그러니까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만든 철을 한번 쓰고 재활용하는 것들이 스크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를 가지고 계속 스크랩을 가지고 전기로를 형태로 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방법이 안 된다. 고품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양을 늘리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 방식이 있느냐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을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CO2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FeO하고 붙어있는 O를 떼내는 것 같다가 카본이 아니라 수소로 떼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소를 집어넣는 것들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론은 간단합니다. 근데 공학적으로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카본으로 산소를 떼는 것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떼내면서 열을 내고요. 그 열을 가지고 결국은 용광로 안에서 하부에서 녹여서 나오는 게 센 물이 나오는 이런 고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수소 환원은요. 흡열 반응입니다. 반응을 할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소 환원을 한다 그러면은 수소 환원하고 나오는 이 최종 산물은 고체의 환원철이 나옵니다. 즉 센 물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멜팅 과정이 있는 이런 전기로 형태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냐면은 유동환원, 우리가 파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을 활용한 수소 유동환원을 국내에 놓고 그 다음에 ESF, 새로운 전기로를 갖다가 놔서 이 방식으로 해서 고급광을 만들겠다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해외에서 환원을 시킨 다음에 환원초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일반 전기로로 녹여서 일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강을 만들겠다라는 두 가지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관련해 갖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 이 샤프트 방식의 환원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왜 포스코는 굳이 독자 개발하는 기술을 쓰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밑에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샤프트 방식의 그 환원철은 사실은 이제 환원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전처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고품위 분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되고 있는 철광석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한 15억 톤쯤 되는데 이 고품위 펠렛을 만들 수 있는 광석은 1억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수소환원하는 이 샤프트 방식으로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끼리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 제철이 가버리고 나면은 이 고품위 펠렛을 만들 수 있는 철광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만들고 있는 유동환원 기술은 지금 현재도 고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광들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야라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이 유동환원과 전기로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나라랑 좀 다른데 포스코 정말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유동환원로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이 분철광석을 띄워가지고 환원시키는 기술입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 이미 036도 파이넥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넥스를 가지고 저희가 연간 200만 톤에 생산하는 그런 상업 설비를 전 세계 최초이고 유일하게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를 이제 새로운 타입의 전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로 기술이라는 것은 대용량화가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보통 철강에 들어가는 이 ESF에 대한 전기로는 한 40만 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반 아크 전기로 말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타입의 ESF는요. 근데 우리 포스코의 자회사인 SNC 니켈을 재련하는 회사에서 이미 120만 톤 규모의 ESF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코어 기술을 갖다가 포스코 그룹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수는 이제 탑티어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26년도에 한 3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을 갖다가 포항에
놓을 계획을 갖고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가 되면은 실제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하는 지출 연간 30만 톤짜리 설비가 포항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비전은 2050년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조강을 3,800만 톤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기료를 투자를 하고 현 설비의 효율을 향상해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저탄소 제품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에 수소하는 제철 시험 플랜트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수소하는 제철에 대한 기술 정립이 완료가 되면 30년 중반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고로를 폐쇄하고 수소하는 제철로 전환을 해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CUS 분야입니다. 일본은 저희가 CCUS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넥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CUS 산업은 사실은 카본 캡처를 얼마나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느냐가 키가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넥스는 사실 배출가스 중에서 CO2의 농도가 한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발전이라든지 시멘트, 그다음에 블루수소를 만드는 이런 공정에 비해서 카본 캡처에 대한 경제성의 우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리스트와 포스텍, 저희 포스코 패밀리에 있죠. 리스트와 포스텍에서 CCU에 대한 기초 기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소 가격입니다. 수소가 여기저기 전망을 하는데 한국의 수소 가격은 키로당 한 3불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호주, 인도 이런 데는 한 1불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한 2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소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가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되면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재생에너지가 되면 이제 평등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안 평등하더라고요. 태양광도 광밀도가 좋은 데가 있고 풍력도 바람 잘 부는 데가 따로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는 수소에 대한 가격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소가 킬로그램당 1불이 차이가 나면은 철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공 비용이 톤당 한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철강만 톤당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3년 1위인데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은 가격 경쟁력, 제조 원가 경쟁력에서 보면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한 50불이 싸거든요. 50불 싼 거 가지고 저희가 기술 경쟁력이고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하는데 수소에서 1불만 차이가 나도 100불이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톤당. 그러면 철강만 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자동차, 중공업, 기계가 모두 가격 경쟁력이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포스코가 시간당 사용하는 전력이 2.9기가입니다. 2.9기가 그러면 이제 별로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원전 하나가 1기가쯤 됩니다. 뭐 고리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1기가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3개 정도를 포스코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CO 가스 가지고 저희가 자체 발전을 합니다. 부생가스 발전을 하는데요. 앞으로 수소하는 제철 사회가 되면은 CO 가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수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수소 발전을 하든지 뭐 이런 별도의 발전 이제 원료를 사와야 되죠.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걸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해도 실제로는 저희가 수전하는 양이 한 500메가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게 자가 발전이 줄어들고 나면은 앞으로는 4.6기가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가 발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는 자가 발전이 아니라 수전에 대한 비용, 수전에 대한 전환이 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발전만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내는 그리드가 포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분은 이제 그리드 포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리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는 뭐 그때 포화되면 그때 풀지가 아니라 그리드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문제고, 발전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논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 HVDC처럼 뭐 이런 새로운 이제 고압 전류의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논의가 그전에는 비용에 관한 이야기에 묶여서 조금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려놓고 대안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그전에는 규제의 관점에서 보다가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성장의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다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예산 2조 중에 한 30%가 한 6,300유로를 갖다가 그린딜에다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철강사 중에 하나인 쌀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짤치기타 같은 경우는 쌀코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한 2.3조 정도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여기 한 60%에 해당하는 1.4조 원을 갖다가 유럽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고요. 미국도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IRA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제 지원도 하고 있고, 수소 1kg당 한 3불씩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탄소 중립과 탄소 전환에 좀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본은 GX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GI 펀드라고 그래갖고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만 가지고 R&D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GX 펀드를 갖다가 150조 엔 정도 만듭니다. 이거 뭐냐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전환하는 산업에 저희가 본인들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GX가 일본에서는 야심차게 이야기하는 게 잃어버린 경제 30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번에는 녹색 전환을 녹색 성장의 기회로 잡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예타 현황을 보시면요, 작년인가요? 이 다배출 4개 산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제도 한 9,300억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뭐 철강 분야에는 한 2천억 정도고요. 2천억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저희가 원래 제안했던 한 1조 원에 비해서는 한 20%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자 세액 공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제철 산업이 신성장 원천 기술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국가 전략 기술에 반도체하고 수소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철강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비교할 때 철강이 사실은 경쟁력을 잃으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30%를 갖다가 제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전략 기술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뭐 글로벌 철강사는 각국 정부 지원하에 이제 탄소 중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기확보된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해서 충실하게 경쟁력 있는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니까 기업과 국가가 같이 어떻게 경쟁력 있게 수소를 조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 이미 뭐 자동차도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전력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착실하게 좀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뭐 준비된 자료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